4,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 교재,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의 김일중입니다. 매수해볼까 했던 종목들이 어느새 활활 불타오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수익률 인증하는 걸 보면 나만 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괴롭다는 우리의 개미들, 이렇게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 상승장에서 나만 낙오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포모라고 하는데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포모 증후군을 겪지 않으려면 투자 앱부터 시기, 비중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함께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 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네, 주식 병법 그 11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8월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이어서 8월 중순 경기도 용인에서도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넘어서 이제 전기차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차량 87대가 불타고 약 800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8월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은 벤츠 차량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이 벤츠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좀 폭발을 했고요. 이 사고로 정전이 발생했고, 그리고 5개 동 48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좀 끊기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주민들이 임시 주거 시설에 지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죠. 손해보험 업계가 추산한 피해액이 무려 100억 원입니다. 전기차 피해 규모로는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이 또 용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의 테슬라 차량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충전 중이 아니라 그냥 도로에 세워진 상태였다는데, 인천 벤츠, 용인 테슬라, 이거 왜 불이 난 걸까요? 네, 일단은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을 보면 차량 충돌, 침수 이런 외부 요인들을 제외하면 배터리 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배터리 과충전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충전율이 높아질수록 배터리에 열폭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테슬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그날 포르투갈에서도 같은 사고로 차량 200대가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 이 자동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들은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차주들은 이 전기차 지금 팔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또 전기차가 외면받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때마침 또 우리 두 전문가께서는 전기차를 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국내 시장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 세계 시장의 그런 판매 동향이라든가 수요 동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 국내 시장만 보자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는 원래부터 조금 정체 시기에 접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지만 막대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리고 기업들도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판매 방식에 대한 전환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홍 소장님이 다 얘기를 해주신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새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캐즘이? 네, 캐즘. 캐즘. 네, 캐즘. 기술이 진입해서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오는 그 균열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 구간에는 약간의 수요 감소가 필연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뉴스에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나날이 이제 너무 뜨겁기도 하고, 미국인가요? 어디에서는 완전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그때는 전기차가 아예 무용지물이었대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거 보니까
사실 제가 뭐 한 판을 맞을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전기차 그다음에 또 불이 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불 난다던데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막 여러 걱정이 든단 말이죠. 특히 내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당연히 저는 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 영업 기밀로 취급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소비자의 거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줘야 기업들도 그런 경각심을 안고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사건 사고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17개의 완성차 브랜드가 이제 앞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인천 청라에서 화재를 일으킨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기준 글로벌 탑 9에 들어가는 중국의 파시스 배터리가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파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3만 대가 지난 2021년도에 이미 중국에서는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리콜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번 인천 화재 사고 원인이 배터리 결함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들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같은 외신에서도 인천 화재 사고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원산지 공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은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미국에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고 현차, 기아에 이어서 BMW, 벤츠를 비롯해 다른 수입차들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현기아는 일부만 글로벌 1위인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LG 엔솔이라든가 SK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MW도 마찬가지로 SDI와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벤츠 같은 경우는 중저가 라인 쪽에서는 거의 70-80%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라인에서는 LG 엔솔과 SK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가 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파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소비자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요. 중저가 라인이 아니고 고가 맞아요. 라인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싼 배터리를 썼냐라는 게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 같습니다. 벤츠라면 그래도 굉장히 비싼 고가 차를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러니까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안전하려고 비싼 차를 타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벤츠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전기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좀 느끼는 만큼 전기차 안전을 좀 책임지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높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를 총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역할 중 하나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모니터링은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위험도를 판정해서 차량 안전 제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현기차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로 우리 업체들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현기차를 비롯한 국내 전기차 지금보다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서 7월 그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포드 시험을 제치고 2위에 등극을 했어요. 저도 뉴스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한 70% 점유율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떨어져가지고 50% 점유율입니다. 그걸 좀 현대차가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점유율 두 자릿수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차량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점유율은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반사이익이 충분히 있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국뽕이 그래, 차오르는 자부심이 좀 느껴지네요, 그래도. 네, K 국내 전기차. 기업이 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LFP 배터리다 아니면 잘 알고 계시는 NCM 배터리다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지금 중국산은 무조건 안 좋다.
아니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산의 대부분은 LFP 배터리고 예.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은 NCM 배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그 유형만 놓고 판단을 하자면 LFP 배터리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요? 네, 발열에는. 오, 그래서 반전이네, 그런 또. 거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LFP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왕 만드는 거 더 안전하게 만드는 쪽은 우리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발열 관련된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반사이익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의 CATL, 예, 이것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그 점유율을 보면 아주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1위는 방금 말씀하신 CATL, 그다음에 2위는 BYD라고 알려진 중국 기업이고요. 네. 이 두 업체의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절반 이렇게 보시면 이상. 되겠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차를 팔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중국에 많이 팔아요. 중국이 아무래도 좀 내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사우디야.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 기업들한테. 아, 그래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있는데 그럼 과연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가 그거 될까? 궁금해요. 네. 네, 그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은 2, 3, 4위가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그렇군요. 네, 2위가 이제 일진에너지 솔루션이고 네. 3위가 그리고 SK온이고요. 네. 그리고 4위가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CATL이 지금 1위인데 네. 그 뒤로 따라오는 게 LG솔이거든요. 네. 점유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미국에서 계속 중국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위상이 좀 더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느끼는 사랑의 배터리예요. 어? 사랑의 배터리, 네. 대한민국 배터리. 우리 지금까지 얘기해 본 걸 들어보니까 역시 기술력 하면 대한민국이네요. 전기차 화재 사고로 K 배터리 이제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생산 원가가 국내 업체의 4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불량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G폴딩으로 알려진 배터리 화재의 안정성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불량 체크를 위한 사후 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G폴딩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분리막을 지그재그로 쌓아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추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군요. 또 SDI가 생산하는 각형 배터리라고 있어요. 각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업계의 주류로 자리 잡은 원통형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이번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K 배터리가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배터리라고 하려고 같습니다. 그러셨죠. 예, 아닙니다. K 밭 이랬잖아. 배터리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기술력이 뛰어난 K 전기차와 K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언제든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전기차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건 확실한 만큼 우리 개미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겠죠? 관련 종목 제대로 공략하려면 우리만의 공부방, 우리만의 소통 공간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카카오 채널 병법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에 화재 소식 때문에 거의 7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벌써 올랐어요?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거. 제 안에는 2차 전지로 갔습니다. 아하, 어떻게 요즘은 아주 됐어요? 뭐 집안 분위기가 어쨌든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요 얘기는 저도 꼭 전달해 주셔야겠네요. 네. 자, 지금부터는 배터리 관련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배터리 관련 종목을 보유한 개미들, 요즘에 울상이에요. 울상 아니에요. 그러면요? 죽상이에요. 죽상까지 갔어요. 네,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단계란 얘기겠죠.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배터리 관련주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우리 서 대표님이 캐즘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이 원래 전기차 시장에는 이미부터 이 캐즘 현상이 발생이 됐었어요. 네. 전기차 시장 정책이 어디서부터 시행이 됐죠?
친환경 정책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사실은 급격하게 판매량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 지원 그리고 뭐 전기차 혜택 같은 거, 네. 세액 공제라든가 맞아요. 세제 공제라든가 네. 보조금 이런 주시고 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간 안에 판매량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약간 우리 가게 오픈하면 오픈빨 쓴다 그러잖아요. 그랑 정확해요. 비슷한가요? 네, 오픈빨인 거죠, 오픈빨. 아하. 네. 그런데 이게 오픈빨도 한두 번이지 오픈빨 이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뉴가 계속 개발이 돼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더 맛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기차도 그 이상의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줘야 판매량도 늘고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매량이. 다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캐즘 현상 뒤에는 다시 성장하는 그런 이제 도움닫기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우리 이 골짜기 구간 있잖아요. 네. 이 밑에 구간에서 바닥권 구간에서 조금씩 담아가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 아. 그 L 에너지 솔루션 차트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즘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차트 함께 보실까요? 어유 좀 어우, 내리막길이네요. 내 친구 60만 원대 샀다던데. 어우, 내 친구 어떡해요? 이게 이제 LG솔 대부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평균 단가를 보면은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33만 9천 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완전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대박. 보시면 되죠. 이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LG솔 같은 경우는 30만 원 언더에서 그러니까 더 밑에 구간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아, 사실 가격은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고 소재업체, 에코프로 같은 LNF 같은 업체들은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배터리가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핸드폰에도 쓰고. 그죠, 핸드폰. 그리고 뭐. 우리가 미래 산업을 생각을 해볼게요. 로봇에 배터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죠. UAM, 배터리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죠. 모든 게 다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네. 딱 저랑 이제 제 아내 그 선택지가 갈림길이었거든요. 어떡해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선택했고 제 아내는 2차 전지로 갔습니다. 아하! 어떻게 요즘에 아주 됐어요? 뭐 집안 분위기가 아내분 죽상인가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요 얘기는 저도 꼭 전달해 집에 가서 주셔야겠네요. 좀, 예, 아, 제 희망이 아내. 있다. 아 이제부터 근데 좀. 반도체는 괜찮. 그러니까 저는 좋은데 제 아내 표정을 제가 예, 그래서 굳이 펀드 얘기를 서로 여기서 집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셔야죠. 집에서 나누진 않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또 제대로 냄새를 무슨 맡았잖아요. 냄새 맡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기차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꿈배가 있다는 것. 꿈의 배터리? 맞아요. 이 꿈의 배터리.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꿈의 배터리를요. 이게 개발이 되면 배터리주 아까 말씀하셨던 이 도움닫기 하면서 팍 튀어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떨까요? 우리 박현아 씨는 네. 확실히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야. 배터리의 안전과 기술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에요.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불연성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전고체 네. 배터리. 그래서 발화나 폭발 위험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배터리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내구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도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게 흠이 됩니다. 아까 홍 소장님이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도 기술 개발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LG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SDI 등 국내 3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계 업체는 2027년에서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3사 외에도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를 개발 중인 한화성 그리고 이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잠깐 2027년부터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니까 2026년부터 사면 될까요? 그때 사면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아, 또 늦은 거예요? 이번에 화재 소식 때문에 거의 이 스페셜 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 상승을 아, 했어요. 벌써 이미 올랐어요? 움직이는군요. 예. 이미 움직이는군요. 야,
이건 진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쌀 때 사야 되는데 살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허, 참. 자, 그럼에도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되면 전기차 업체의 판도 한순간에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평법, 전기차 시장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전망까지 우리 개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 포인트 모두 살펴봤는데 이제 진짜가 남아있죠?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거,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서 대표님. 네. 오늘 찔끔찔끔 주지 말고 화끈하게 시원하게 힌트 한번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전략주는요. 과충전 방지 모뎀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기업입니다. 점유율 90%면은 이거 거의 독점인데? 네, 맞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사고로 정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에 PLC 모뎀 장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PLC가 뭐예요? PLC 모뎀은 차량 시스템으로부터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서 충전기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는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서 차량과 충전기 사이에 소통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충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한다든가 뭐 이런 기능을 가진 PLC 모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뭐 지하 주차장에는 뭐 완충된 전기차는 못 들어가게 한다. 맞아요. 그런 뭐 이런 뉴스 얘기들도 봤어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시스템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서성민 전략가의 전략주 힌트 살펴봤고요. 이번엔 홍준 전략가의 전략주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고 나온 전략주는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을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 나온 거 그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성형 배터리로 불리고요. 이 해당 기업은 정밀화학 제조업체로 전고체 배터리의 필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함께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잠깐만. 화학이 바로 뭐예요? 케미컬. 우리 아까 쭉쭉쭉 불러준 기업 중에 여기까지. 이수. 여기까지. 자,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의 전략주 설명 잘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략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 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널톡 추가 방법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병법톡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병법톡 클릭하신 후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에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면 병법톡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세요.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의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병법 12번째 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을 위한 하나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병법 자율주행 특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내가 자고 있을 때는 내 차가 돈을 벌어다 준다. 최고네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이제 또 진짜가 남아있죠?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시원하게 힌트 주세요. 요거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네. 왜 이렇게 좋아해? 신기해가지고.